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 법 중에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답만 체크해 드릴게요. 어렵지가 않아서. 자, 채광이나 환기나 통풍, 출입. 뭐 이제 출입이 좀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창, 출입구 등을 뭐라고 하느냐? 계구부라고 합니다. 계구부. 그래서 뭐 열려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려있는 어떤 그런 구멍을 얘기하는 건데, 그 출입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계구부. 이 문제 채광, 환기, 통풍도 있지만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는 계구부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그래도 출입이 주 목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간단하게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창층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무창층에 관한 설명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창층이라면 뭐냐? 자, 이런 거죠. 무창층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계구부의 정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계구부는 어떤 거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한 크기의 우리가 그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이라고 하는 거 요 사이즈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지름이 50cm 이상인 원이어야 돼요. 자, 이 50cm 이상인 원이, 원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원이 이렇게 우리가 창문인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가 일단 50cm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이라고 하는 거 보통 사각형이잖아요. 이 원이 이 안으로 뭐 하는 거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이 통과를 할 수 있다. 요런 우리가 사이즈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계구부의 아랫부분이요. 어딥니까? 예, 바닥면으로부터, 그렇죠. 바닥면으로부터 적어도 1.2m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1.2m 이하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5m 위로 1.2m 위로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판을 디뎌서라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1.2라고 하는 거, 1.2는 명치 높이 정도 되거든요. 명치 높이보다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나가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m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거 이외에 제가 따로 적지는 않을 건데 뭐가 있죠? 그렇죠. 창살이 있으면 안 되고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또는 빈터 같은 거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강화 유리 같은 걸로 돼 있어서 깰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죠? 예, 이런 걸 우리가 계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구부인데, 자, 문제는 이 계구부를 사이즈를 재요. 그래서 이 계구부의 면적을 재가지고 이 계구부의 면적이 30분의 1 이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창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구부의 면적을 다 쟀는데 이 계구부의 계구부의 면적이 2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창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창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서는 일단 50cm 이상인 원이라는 거, 1.2m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30분의 1 이하면은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한다는 거 있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창층과 계구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맞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지름이 얼마죠? 예, 50cm 이하인, 50cm 이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통과 못해요. 그래서 50cm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구부의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면 너무 높아요. 이거는 1.2m 이내여야 된다는 거고요. 계구부의 면적이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이 얼마나 그랬죠? 30분의 1 이하일 때 우리가 그러니까 계구부 가 잘 없는 무창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1, 2, 3번이 다 틀렸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맞는 거 골라라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또 우리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크기는 지름이 60cm가 아니라 얼마죠? 50cm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0cm 이상인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 계속 나오는 거지만 1.5가 아니라 1.2m 이내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사다리차라도 올려줘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틀렸고, 뭐 답은 일단 당연히 뭐 창살
창살이 없어야 된다는 거니까 뭐 2번이나 3번은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자, 크기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름이 50cm 이상인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얼마입니까? 1.2m 이내여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숫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소방차가 와야 되기 때문에 빈터를 향해야 되는 거고요.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무창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또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뭐죠? 다음 요건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또 나오네요. 1.5m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1.2m인데 1.5m면 성인 남자 기준으로 어깨 높이 정도 되거든요. 창이 이렇게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 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명치 높이 정도 1.2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이상이면 안 되죠. 1.2m 이하여야 된다는 거,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옳지 않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요. 예, 답은 2번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맞죠? 빈터를 향하는 것도 좋고요.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 두루두루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자, 건축허가 동의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이 과정이 좀 있는데 요 몇 가지만 딱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일단은 이 동의 요구권자가 누구냐? 자, 이거 바꿔서 내면 안 됩니다. 건축허가 등의, 자,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동의 요구권자예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관계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관계인 아니에요. 관계인 뭐 하는 사람은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을 한 거지, 이 허가 신청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뭐를 하죠? 동의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누가 하는 거다? 이거는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소방본부, 소방서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오네요. 동의권자는 시공지 또는 소지지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 여부 회신에 관한 내용인데, 자, 회신은 무조건 며칠 이내죠? 5일 이내에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특급의 경우에는 더블로 줍니다. 그래서 특급은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7일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4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보완 요구. 뭐 이렇게 하면 좀 웃긴가요? 보완 요구.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4일이라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7일은 뭐냐? 7일은 밑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요건 이제 취소 통보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제 7일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소방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동의를 해주면 허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이유로 허가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소방 본부하고 소방서에다가 저번에 동의해주신 건물 있죠? 그거 허가 취소됐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취소 통보를 해주는 게 7일입니다. 그 제가 농담으로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냐면, 취소 7일 이거잖아요. 취취 이거죠? 취취 돼서 취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취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취소 7일 해서 취소는 7일 이내 해야 된다는 거, 뭐 제가 장난처럼 했지만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 여부 회신은 5일, 특급은 10일, 보완은 4일, 그리고 취소는 7일, 취취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거 좀 쑥스럽죠. 쑥스러운데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답은 4번입니다.